자, 이번에 2020년 고1 영생고 모의고사 요약 정리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짧게 한번 쭉 정리해보면 우리 시험 볼 때 한번 대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부터 봅니다. 20번. 이번에 목표 설정의 기준을 세우자는 건데 2번 문장 여기에 있는 파이널과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이 두 단어를 기억해 주면 돼요.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를 최대한 높고 최대한 비현실적으로 선택해라.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잘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있는 거 chances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냐면 저기 disappointed까지. 여기까지가 서술형이 나오면 됩니다. 여기 20번이고 21번으로 갑니다. 21번 내용은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했어요. 자, 21번은 전자쓰레기를 주던 휴대전화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1번 내용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되게 많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핸드폰을 버리고 있는데 2번부터 6번까지의 문장이 나의 예시를 드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샀는데 배터리가 다 나갔어. 그런데 더 이상 핸드폰 회사에서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내가 핸드폰을 바꾸는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7번 문장. 그래서 7번 문장이 삽입이에요. 삽입 나옵니다. 삽입 이 부분이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정당화죠. 그 정당화 쭉 나온 다음에 쭉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핸드폰을 버리고 있다. 21번입니다. 22번으로 갑니다. 22번의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22번의 내용이 뭐냐면 학습이라는 건 자,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learners의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의 마지막에 cultural system 이렇게 문화. 그래서 여기에 학습과 문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밑줄을 좀 그으면 culturally defined, 문화적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학습은 바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됐죠? 문화가 정해지는 것만큼 학습도 딱 그만큼만 정해진다는 게 내용이고 4번 문장에 보면 learning, 학습의 동그라미 있어요. 학습 동그라미, learning의 동그라미 치고 그 뒤에 cultural influence에서 문화적 영향과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학습이 문화와 또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고 5번 문장의 중요한 거 intertwining부터 culture까지 해서 학습과 문화가 intertwining 서로 막 뒤얽혀 있다. 22번의 주제는 학습과 문화가 막 서로 얽혀져 있고요. 학습이 곧 문화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게 22번의 내용이었습니다. 23번으로 갑니다. 23번은 순서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순서 한번 잡고 갈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play activity에서 놀이가 나오고 그 뒤에 동물, animals 이게 나옵니다. 그 뒤에 인간 이렇게 나와요. 순서 동물 나오고 인간 나오고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보면 social behaviors의 동그라미 사회적인 행동을 배우게 되죠.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행동을 배운다는 겁니다. 순서만 좀 기억해요. 다시 놀이가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인간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사회적 행동을 배우게 된다. 까지가 23번 내용이 되고 24번으로 갑니다. 24번이 가장 중요한 건 어휘를 쓰는 건데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이 offset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 상쇄하다. 상쇄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만한 문제는 요만한 문제로 서로 이렇게 퉁친다, 없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AI가 직업을 없앴다고. 없앤 걸 상쇄시키는 건 다시 생성, 만들게 되는 거니까 없어진 것만큼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AI가 이걸 상쇄시키고 있다. 그래서 꼭 AI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순서를 잡아보자면 3번 F 이건 연결을 외우기 편해요. 하지만 블라블라 하고요. 마지막에 for 이게 되면 예를 들면서 문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 24번에 중요한 건 요 offset이라는 단어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죠.
29번의 서술형부터 적어보면 영생부가 일단 10개에서 14개 사이의 단어를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1번 문장에 1이스부터 쭉 나오네. 가주어, 진주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스면까지 해서 이렇게 29번의 내용은 시각이라는 게 음식을 판단할 때 가장 앞서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내용 일치인데요. 시각을 볼 때 시각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각 플러스 냄새와 맛이에요. 근데 가장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잡으면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단 서술형 기억하시고 이게 왜 나오냐면 이 두 가주어 진주어의 how 간접 의문문에 surprising 감정 동사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override 우선하다. 시각이라는 게 냄새와 맛보다 우선하다라는 겁니다. 내용 설명하면 처음에 시각이 우선이야. 시각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음료수 나오고 음료수 뒤에 와인이 나오면서 문장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시각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시각만이 아니고 시각이 가장 우선하다는 게 1번에 나와 있습니다. 30번으로 갑니다. 30번도 되게 중요한데 30번의 내용은 뭐냐면 사회적 관계라는 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협력이 있으면서 협력과 동시에 경계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보면 이것도 순서가 조금 중요해요. 순서 좀 볼게요. 순서는 보면 일단은 이렇게 주제를 말한 다음에 예를 들어요. 소문의 예를 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소문이 자 본드요. 유대도 만드는 반면에 enemy 적도 만듭니다. 이 두 가지 똑같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첫 번째 시가 rival party예요. rival party가 나오고 두 번째 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오면서 쭉 문장을 정리해 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어요. 협동이 있고요. 경쟁도 존재한다. 순서 좀 기억하시고 31번 갑니다. 31번은 그냥 그래프로 설명이 가능하죠. 이러한 그래프라고 해서 2주 전, 그 다음에 2주 후, 그 다음에 9, 6일 당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뉴스가 보도되는 양이 그 사건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보도의 양이 중요성을 결정한다는 거고요. 2주 전에 30%였던 게 당일날 65%까지 올라갔다가 2주 후에 다시 30으로 떨어졌다. 이게 뭐라냐면 이게 곧 보도의 양의 그래프면서 똑같이 이건 뭐의 그래프냐면 중요성에 대한 그래프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보도에 여기에 있는 이 보도의 양이라는 게 이 중요성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도의 양이 중요성 결정한다. 2주 전에 30이었던 게 당일날 65까지 올라갔다가 2주 후에 30으로 해서 떨어져라.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6번 문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they are exposed to the coverage에서 그것들이 그 보도에 노출되었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노출되냐가 그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32번으로 갑니다. 인간은 모두 다 편향되어 있다. 자, 이거 글의 흐름을 좀 잡을게요. 첫 번째 문장의 밑줄 좀 보고요. We are or biased 이거요. 편향되어 있다. 근데 이 편향이라는 게 실제로는 보면 3번 문장이 뭐더라? 생존기술이더라. 생존 이거 되게 좋더라. 됐죠? 왜냐면 이 편견을 가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외모만 보고 빨리 이게 잘생긴 사람이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이고 못생겼으면 안 좋은 사람이 빠른 판단을 내림으로써 위험을 탈출하게 되는 거. 근데 이게 되게 필수이고요. 중요한 건 6번입니다. 6번의 사회 문제예요. 삽입. 뭐냐면 the same 똑같은 게 다른 인간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라고 해서 7번, 8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됐죠? 오케이. 옷만 보고 판단 내리는 경향, 외모만 보고 판단 내리는 거. 인간은 편향되어 있고 그거 좋다라는 겁니다. 속담이 나오면 이게 속담이 반대되는 건데 책 겉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라는 거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33번에 보면 이건 너무 쉬워서 운전자와 동승자는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해서 한 단어만 기억하면 이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방하다. 거울 보면 되죠. 마지막 문장 7번에 보면 mirror the rider's every move. 운전자의 모든 움직임을 딱 모방 똑같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34번으로 갑니다. 34번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게 보면 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애기들이 흔들림을 좋아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잡았거든.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자궁 속 움직임 때문에 좋아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음식이요. 음식 때문에요. 이걸 좋아하는 거였는데 이 필자가 주장하는 건 이 자궁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음식이죠. 음식. 봐봐. 음식을 주면서 흔들림이 주어져요. 그러면 음식을 주면 배가 부르니까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주면 흔들린다라는 게 음식을 준다라는 거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편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음식이라는 게 강화물, 감정을 강화시켜주는 거. 파블로프에게 근육료가 나왔던 거, 음식을 주어줬더니 흔들리지 않더라도 편안하더라. 왜 그러냐면 음식물이 주어지면 당연히 흔들림이 같이 따라오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러한 그 쭉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음식만 주더라도 되게 편안해하더라. 그러니까 음식과 흔들림을 똑같이 보는 거죠. 아 음식 줘? 아 흔들리게 보면 아 그럼 나 편안해 좋아 배부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을 좀 잘 알면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이거요. 음식이라는 걸 5번 문장의 primary reinforce에서 1차적인 강화물 이걸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되고요. 내일 근역용 문제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번이고요. 이거 너무 쉬워요. 내용을 치죠? 야, 우리가 태양 에너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태양 에너지를 그냥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고 해서 7번 문장의 efficiently가 됐어요. 넘어갈게요. 안 중요합니다. 36번 봐봐요. 이게 한 단어로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의 범위가 뭐랑 똑같냐면 그 사람의 행동의 범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해 라는 생각이 들면 가면 떨어질 거기 때문에 행동도 딱 요만큼만 하더라. 생각한 만큼만 행동하더라. 생각한다는 거 똑같더라. 이게 36번의 내용이에요. 쭉 보면 세상이 처음 평평하다고 여겼대요.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세 번째 문장에 these perceived truths 이렇게 인지된 사실이 impacted behavior 행동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4번 문장 보면 literally 없어요. exploration 탐험이 없었다고요. 근데 쭉 내려가다가 7번 문장을 보면 behaviors changed at massive scale 되게 대규모로 바뀌었죠. 동결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1번에 보면 the correction 수정하는 거야. simple false assumption 하나의 단순한 잘못된 가정을 수정하는 게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겠죠. 이 평평한 걸 이게 원형이다라고 생각을 바꿨더니 인간도 막 돌아다니더라. 생각의 범위가 행동의 범위와 똑같다는 게 36번 내용입니다. 37번으로 가죠. 37번도 그냥 거울 속에 비치는 건 반대로 비치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떤 암호를 전달하거나 하는 게 되고요. 가장 여기서 나올 만한 건 뭐냐면 10번 문장이 이거예요. Holding the paper up에서 종이를 바짝 들어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거꾸로 쓴 종이를 탁 들어주면 그러면 그 상대방은 거울로 비친 올바른 모습 보게 된다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38번은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호혜주의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호혜주의라는 개념을 굳이 따지지 말고 이걸 X로 보자고. X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건데 순서를 보는 게 좀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봐봐. 호혜주의 개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주인 오너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거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때리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런 흐름만 기억해 주면서 순서를 잡으면 돼요. 다시 한번 호혜주의가 뭔지 몰라도 돼.
됐죠? 일단 주인이 음식 주인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거지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거지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고유주의, 주인, 거지, 때리기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 주인은 영어 단어로 owner이 되고요. 거지는 beggar이 되고요. 때리기는 hit. 요 세 개를 잡아서 툭툭툭 연결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39번을 볼게요. 39번이 성별과 갈등 유형인데 옛날에 성별이 되게 엄격했다면 지금은 조금 뭐 희미해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딱 4번 문장 하나예요. 4번 문장. 하지만 we live in a society, 우리는 어떠한 사회에 살고 있냐면 gender roles and boundaries에서 성의 역할과 boundary 경계선이라는 게 are not in the strict as에서 엄격하지 않습니다. in prior generation 이전의 세대만큼이나 엄격하지는 않죠라고 해서 요것도 서술형 봅니다. 원급이 나와 있고 원급의 부정 그리고 관계 부사까지 해서 이 4번 문장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7번 문장을 좀 보면 마지막에 to avoid 피하는 거예요. over generalization 과도한 일반화를 피하고요. consider 고려해 봅시다. individual differences 개인의 차이를 봅시다.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게 남성에서 딱 구분하지 말고 그 경계가 되게 희미해지더라. 남성 안에서도 연약과 강함이 있고 여성 안에서도 연약과 강함이 있다는 게 39번의 내용입니다. 40번 봐요. 40번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딱 나올 것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문장을 공부하면 되는데 40번은 4번 문장과 8번 문장만 보면 돼요. 4번 문장과 8번 문장은 문장 형식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4번 문장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음악과 감정을 연결시키는데 이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학습이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들었던 음악을 장례식장 학습이 때문에 그 음악을 되게 슬프게 느낀다거나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감정과 유사해서 그렇다는 건데 이 사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번째요. 감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게 슬프면 느리게 움직이고 낮은 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음악도 느리고 낮은 음을 들으면 슬픔을 느낀다는 거죠. 4번 문장이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음악이 학습되다라는 거. 그 다음에 8번 문장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감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4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관점이 옳다면 그러니까 이 음악이 학습된 거라면 우리는 difficulty 아니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interpreting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냐면 있죠? unfamiliar 친숙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되지 않은 음악을 들을 때는 이게 무슨 감정이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8번을 볼게요. 이 관점이 옳다면 우리는 really 거의 없다면 어려움이 없어요. 감정을 이해하는데 친숙하지 않은 음악을 들었을지라도요 감정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아. 왜? 느리고 낮은 음악이면 슬픈 음악이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슬프면 느리고 낮아지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20년 9월 정리했고 내일은 2020년 6월을 정리할 건데 들어요. 찍은 이유는 들으라고요. 계속 들어서 중심 내용 파악하라고요. 그러면 틀릴 수 없다고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